시즌 오픈 기념 에어로스트를 포함해 이번 시즌 라메다 신상들 싹 다 세일 중입니다. 할인 코드에 더더마를 입력하시면 10% 추가 할인에 사이즈 교환 배송비까지 무료. 본문과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뚱더마입니다. 2025년 드와즈도어 플란드렌 하이라이트 해설 영상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열리는 시즌 두 번째 모뉴먼트인 투어 오브 플랜더스를 위한 마지막 코블 레이스 드와즈도어 플란드렌. 작년엔 반더폴을 침몰시켰던 리들트랙에서 온종일 경기를 주도했죠. 시속 65km가 넘는 고속에서의 낙차에 휘말렸었던 워퍼나트, 쇄골, 늑골, 흉골 골절까지 중상을 입게 되면서 론데와 파리 루베, 지로까지 모두 잃게 됐죠. 리더를 잃은 비스마에서 놀라울 정도의 팀워크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마테우 조겐슨이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반더폴과 포가차는 모뉴먼트인 론데에 집중하기 위해 불참을 결정. 그 둘을 제외한 우승 후보들은 모두 참가하면서 서로 간의 폼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레이스가 됐습니다. 주요 우승 후보로는 당연히 비스마 리서바이크의 워퍼나트, 작년 드와즈도어 플란드렌에서의 트라우마를 넘어야만 하는 데다 특히 홈그라운드인 벨기에의 모뉴먼트 론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부엘타에서의 무릎 부상 이후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어 팀 내 입지와 외부의 압박도 상당해지는 상황, 자신감 결여도 걱정되는 상황이라 반더폴과 포가차가 불참한 오늘이 이를 반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며칠 전 겐트베베렘에서의 장거리 독주 어택을 성공시켰던 매즈 페더슨과 승리가 간절한 스테판 쿵, UAE의 나바에스, 디펜딩 챔피언 마테오 조겐슨과 야스퍼 필립슨, 미니암 기르마이, 팀 메를리에 등 스프린터들에게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드와즈도어 플란드렌의 코스는 184km 거리로 짧지만 17개의 코블 섹터와 급경사의 클라임들이 가득 차 있어 어디에서건 폭발적인 어택이 터져 나올 수 있죠. 특히 코블 섹터에서 팀 단위의 화력과 전술이 승부의 향방을 가릴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BA 스페셜리스트 앵터마시의 타코 반더호른과 UAE의 미켈 비엘, 그루파마의 루이스 에스키를 포함한 강력한 8명의 BA 그룹이 탈출에 성공. 코스도 BA 멤버도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펠로톤은 1분 내외로 타이트하게 시간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노X의 베테랑 스프린터 알렉산더 크리스토프가 도킹을 시도하며 무인지대에서 고통받는 중이네요. 펠로톤은 오늘 승리를 노리는 야스퍼 필립슨의 알페신, 매스 페더슨의 리들트랙, 와우퍼나트의 비스마에서 서로에 대한 견제와 BA 추격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중 벌써 BA를 잡아들이기엔 더 강한 조합의 BA가 새롭게 만들어질 수도 있어 부담되고 앞자리를 차지하긴 해야겠고 다른 팀들의 힘 낭비도 시켜야 하고 머리가 아파오는 강팀들의 상황이죠. 좁은 골목길 비스마에서 적극적으로 리드하며 펠로톤 을 일렬로 쫙 늘어뜨리네요. 워퍼나트가 직접 리드할 정도로 밀어붙이는 비스마, 이 어필에서 펠로톤을 찢어버리면서 BA까지 잡아들일 생각입니다. 와웃이 직접 움직이는 모습에 BA는 비상사태죠. 시야권까지 줄어든 간격, 매즈 페더슨이 기회를 틈타 도망치려 하지만 우승 후보를 쉽게 놔줄 팀은 없습니다. 턱끝까지 치고 오는 펠로톤의 추격에 UAE의 미켈 비엘과 AG2R의 라스무스 페데르센이 마지막까지 저항을 선택하네요. 많은 힘을 썼던 비스마에선 만족하며 휴식을 취하면서 펠로톤의 통제력이 약해진 사이 어택하는 이네오스의 조시 탈링, 그 뒤를 EF의 닐슨 파울레스가 꽉 물었습니다. 전우를 더 모집해보려 하지만 알페신의 파비오만 참전, 3명의 강력한 추격조가 만들어지네요. 아직은 관망하는 펠로톤, 비스마에서 슬슬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10초까지 줄여나간 추격조, 조시 탈링의 평지 크루즈 능력은 세계 최정상급이죠. 펠로톤을 통제하려 하는 팀이 없으니 탈출을 원하는 산발적인 어택들로 인해 피로감만 커지는 상태. 워퍼나트가 움직이며 비스마에서 최선두에 자리 잡네요. 모두 모인 비스마, 몰아치기로 결정하고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합니다. 높은 페이스에 순식간에 일렬로 늘어서는 펠로톤, 좁은 골목길이라 후방에 밀려난 팀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죠. 추격조가 최선두를 잡아내 5명의 BA 그룹이 된 타이밍에 비스마 팀 4명만 탈출에 성공하네요. 아피니가 정말 완벽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워퍼나트, 티치 베누트,
마테오 조겐슨, 비스마 3명의 추격 그룹이 갭을 벌려냈습니다. 자신감을 보여주는 워웃 반 아트, 계속 힘을 쓰며 단박에 최선두까지 잡아들이네요. 비스마 팀의 완벽한 전략이었죠. 뒤쪽으로 밀려나며 반응할 수 없었던 스테판 쿵과 매즈 페더슨, 비니암 기르마이가 어떻게든 협력해야만 합니다. BA 그룹 내에선 비스마에만 리드를 강요할 수밖에 없죠. 오늘 엄청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워웃 반 아트. 펠로톤은 조시 탈린과 매즈 페더슨이 고군분투해보지만 협력이 잘 되지 않습니다. 결국 떨어져 나가는 조시 탈린. 도움 선수들을 잃은 순정 스프린터들은 잡아주길 바라는 방법 외엔 없죠. 그나마 비니암 기르마이의 앵터맛의 팀원들이 있어 추격하는 중입니다. BA 역시 협력이 잘 안되긴 마찬가지입니다. 비스마에만 리드를 넘기다간 잡혀버릴 수 있어 불필요한 눈치 게임이 계속되죠. 이번 어필에서 화력을 집중시키려 하는 비스마. 티츠베누스의 강력한 리드로 그룹을 산산조각 낸 후 워웃 반 아트가 직접 운전대를 잡습니다. 완벽한 팀워크. 작년의 악몽은 티츠베누스의 뒷바퀴와 와웃의 앞바퀴가 겹치면서 일어났었죠. 오늘 승리를 가져간다면 깔끔한 서사가 완성됩니다. 티츠베누스, 워웃 반 아트, 조겐슨, 닐슨 파울레스 단 4명만 남은 최선두. 펠로톤에선 매즈 페더슨이 탈출해보려 하지만 혼자만으론 쉽지 않네요. 떨어지는 야스퍼 필립슨. 비스마 팀 3명과 닐슨 파울레스 혼자의 싸움입니다. 3대1로 떨궈낼 수 있는 전략은 정말 무궁무진하죠. 닐슨 파울레스는 로테이션에 참여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진작에 팀원들을 모두 잃고 홀로 남은 매즈 페더슨. 힘은 충분하지만 혼자 힘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공격들을 막아내주고 있는 비스마의 딜런 반 바를. 비스마에서 오늘 경기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굳이 로테이션에 참여하는 닐슨 파울레스. 이렇게 되면 힘이 빠진 타이밍에 워웃 반 아트가 튀어나가 독주를 하거나 순차적으로 어택하면서 닐슨 파울레스의 추격을 강요하며 힘을 빼놓는 등 떨구기에 무궁무진한 방법들이 많죠. 심지어 워웃 반 아트의 스프린트 능력이 비교 불가라서 그대로 다같이 가도 됩니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비스마. 하지만 한 팀인 것처럼 로테이션에 참여하고 있는 닐슨 파울레스. 펠로톤의 추격으로부터의 도망이 우선이라는 판단이네요. 비스마가 너무 유리한 상황이라 리드를 강요해도 수락할 수밖에 없는데 다소 아쉬운 판단이죠. 매즈 페더슨은 끝까지 홀로 고군분투해보지만 안됩니다. EF와 비스마에선 힘을 아끼다가 매즈 페더슨만 차단하면 되죠. 자신의 역할 이상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딜런 반 바를. 22년 파리 루베에 우승을 할 만큼 코블과 클래식 레이스에 정말 강한 선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닐슨 파울레스가 리드 후에 맨 뒷자리일 때 갭을 벌려내버리면 혼이 나는 방법밖엔 답이 없습니다. 노련하게 조련하는 티츠베누스. 닐슨 파울레스는 일방적으로 얻어맞지 않으려면 두 번째 자리를 잡고 내주지 않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계속해서 로테이션에 참여하는 판단, 자신감일지 자만일지는 결과가 나와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시도 끝에 매즈 페더슨과 스테판 쿵이 탈출하며 추격 그룹을 만들었지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차를 좁히기 어렵죠. 계속해서 갭을 만들어내며 닐슨 파울레스를 괴롭혀 놓을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 비스마. 이쯤 되면 자존심 싸움입니다. 닐슨 파울레스가 3대1에 불리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로테이션에 참여할 정도로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정석으로 가자고 어필하고 있죠. 비스마 팀에서 피하면 승리해도 승리가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워웃 반 아트에겐 승리가 필요한 상황. 대결을 피하고 승리해봤자 상처뿐인 영광으로 남겠죠. 스프린트 대결로 가더라도 워웃 반 아트가 애초에 너무 유리하고 리드아웃까지 가능하니 질 수가 없다는 판단. 변주 없이 함께 갑니다. 라스트 킬로미터 초고속으로 리드하며 판을 깔아주는 티츠베누스. 300m에서 조겐슨의 리드아웃, 200m에서 와웃의 스프린트. 와웃 뒤를 물고 있다가 거슬러 올라가기엔 가속력과 남은 거리가 부족하죠. 반대로 튀어나가는 닐슨 파울레스. 와웃을 추월합니다. 그 누구도 상상 못한 상황. 완벽한 상황에서 최악의 결과를 낸 비스마와 워웃 반 아트.
3대 1이었던 데다 스프린트 능력치 차이도 심해 포디엄에 오르면 다행이었던 닐슨 파울레스가 무려 와웃 바나트를 스프린트 대결에서 이기며 드와스도어 플란드렌 우승을 차지합니다. 보고도 믿기질 않는 상황이네요. 와웃 바나트에게는 어쩌면 중상을 입었었던 작년보다 오늘이 더 큰 상처로 남게 됐습니다. 시즌 두 번째 모뉴먼트인 투어 오브 플랜더스가 일요일 밤 열리죠. 월드 챔피언 포가차와 그 누구도 막지 못하고 있는 매튜 반더폴, 오늘 자존심을 구긴 와웃 바나트 등 수많은 강자들이 모뉴먼트를 차지하기 위해 모입니다. 일요일 저녁 라이브 해설로 함께하려 합니다. 맥주 2캔 챙기시고 함께 즐기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뚱더마였습니다. Just extremely disappointed. Feel responsible for this result, and yeah, responsible for not finishing off the work of the team. There's a bit about the decision to go for a sprint, to not attack before was taken. Between you with the DS, or how it went, how it came? No, it's quite simple. I wanted this victory really bad. And it was me making the decision quite early on that I wanted to sprint, and I just wanted Tish and Matteo to control the break and bring me to the line with Nielsen. I was just too selfish. I was afraid that I would come in a situation where I was not able to go for the first place, and that's a big mistake. I should have increased the chances as a team and not only go for the sprint. Yeah, I cramped in the sprint, and then. How is your confidence? How was your confidence when you started? If you needed this victory so much, why was that? I've been through a pretty rough year, I would say. Been through a lot of criticism as well, and yeah, I felt like I needed this victory as an answer. Yeah, it's just silly to say, but I was afraid to be behind the teammate who attacked, and yeah, that's just it's not good. It's not who I am. It's not my personality. It's a decision against my nature, I would say, and that's why I'm so disappointed.